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결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를 열면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나죠. 여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요. 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10중 8구 다이아몬드 반지일 겁니다. 왜 루비는 안 될까요? 왜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는 안 될까요? 혹은 금반지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결혼 반지는 당연히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지 가격은 월급의 3달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오랜 전통이 아니라 한 회사가 만들어낸 100년짜리 가스라이팅 아니 완벽한 마케팅의 결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100년 넘게 독점하며 흔해 빠진 탄소 덩어리를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둔갑시킨 비즈니스계의 마키아벨리. 바로 드비어스 가문과 다이아몬드 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허영심, 독점 자본의 냉혹함, 그리고 국제 정치를 넘나드는 거대한 가치 조작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인에게 돌멩이를 비싸게 사라고 체면을 걸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체는 원래 정말로 희귀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도의 강가나 브라질의 정글에서 아주 가끔 발견되는 신비한 돌이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6년 아프리카 남단의 킴벌리 지역에서 한 소년이 반짝이는 돌멩이를 하나 줍습니다. 그게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땅만 파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톤 단위로 다이아몬드가 채굴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작동합니다. 공급이 폭발하면 가격은 폭락한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희소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는 귀족의 보석이 아니라 그냥 좀 반짝이는 예쁜 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장 가격은 곤두박질 쳤고 광산 주인들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세실 로즈라는 야심만만한 영국인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빵이나 쌀 같은 필수품이 아니다. 가치가 없으면 아무도 안 산다. 이 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틀어막아서 억지로 희소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는 영국의 거대 자본, 로스차일드 가문 등을 끌어들여 남아공의 모든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거나 합병시켰죠. 그리고 1888년 마침내 모든 광산을 통합한 하나의 괴물 같은 회사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드비어스입니다. 드비어스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수도꼭지는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잠그면 다이아몬드는 귀해지고 그들이 열면 흔해지는 세상이 온 겁니다. 드비어스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은 정말이지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CSO 센트럴 셀링 오거너제이션라는 판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1년에 딱 10번 드비어스는 자신들이 선택한 소수의 중간 상인들, 이른바 사이트 홀더들을 런던으로 부릅니다. 이 사이트라 불리는 판매 행사의 풍경은 아주 기이합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 노란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드비어스가 임의로 담은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봉투에는 좋은 게 들어있고 어떤 봉투에는 좀 떨어지는 게 섞여 있습니다. 가격은 드비어스가 정합니다. 흥정은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은 봉투를 열어보고 딱 2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하거나 구매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인은 다음번 초청 명단에서 영원히 삭제됩니다.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들은 드비어스가 부르는 가격에 다이아몬드를 사야 했습니다. 드비어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100년 동안 다이아몬드 가격을 우상향시켰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이아몬드가 안 팔리면 드비어스는 공급량을 줄이고 남는 다이아몬드를 자신들의 거대한 지하 금고에 쌓아뒀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부족한 상태를 유지했죠. 이것이 바로 인위적 희소성의 실체입니다. 공급은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빵 살 돈도 없는데 누가 돌멩이를 삽니까? 다이아몬드 수요가 바닥을 쳤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에서는 약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반지나 다른 보석을 줬죠. 드비어스는 절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무조건 사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1938년 드비어스의 수장 해리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광고 대행사인 W. 에이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필수적인 행위라고 믿게 만드시오. 광고 회사는 치밀한 심리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깃을 정합니다. 바로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들의 불안감과 여성들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화사들과 협력해 할리우드 영화 대본에 다이아몬드를 넣었습니다. 멋진 남자 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면 여주인공이 감격하는 장면을 계속 노출시켰죠. 신문 기사에는 유명 스타 누구가 몇 캐럿짜리 반지를 받았다는 가십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1947년 한 여성 카피라이터 프랜시스 게러티가 역사에 남을 한 문장을 써냅니다.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경제적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곧 팔지 마라는 뜻입니다. 드비어스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중고 시장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풀린 다이아몬드는 수억 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돈이 급해서 반지를 다시 팔기 시작하면 다이아몬드 똥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뇌시켰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걸 파는 건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는 한 아니 이혼해서도 간직해야 합니다. 대대로 물려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가문의 영원한 소유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다이아몬드가 시장으로 다시 나오지 않으니 드비어스는 계속해서 새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겁니다. 드비어스의 마케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줬습니다. 남자들이 매장에 와서 얼마짜리를 사야 하죠? 라고 쭈뼛거릴 때 명확한 기준을 심어준 겁니다. 1980년대 미국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2달치 월급. 그녀가 훗날 아이들에게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기에 결코 비싼 값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금액의 하한선을 딱 정해버린 겁니다. 일본에서는 월급의 3개월치로 마케팅했습니다. 일본 물가가 더 비쌌으니까요. 이 기준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상식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야 했습니다. 왜? 안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남자가 되니까요. 일본 시장 공략은 전설적인 사례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결혼할 때 전통 예물을 주고받았지 다이아몬드는 거의 안 샀습니다. 드비어스는 일본의 서구화 열망을 자극했습니다. 현대적인 커플은 다이아몬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1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전통 문화조차 마케팅으로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드비어스의 독점 체제도 1990년대 들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격은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슈였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반군들이 무기를 사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캐서 팔았습니다. 이때 죄 없는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핍박하고 강제 노동으로 캔 다이아몬드가 드비어스의 유통망을 통해 섞여 들어와 우리의 약혼 반지가 된다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반지에 피가 묻어 있다니 라며 분노했죠. 드비어스는 부랴부랴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인증 제도를 만들어 우리는 깨끗한 다이아몬드만 팝니다 라고 방어했지만 도덕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새로운 공급자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구소련과 호주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 드비어스는 소련과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네가 캔 거 우리가 다 사줄게. 그 대신 다이아몬드 시장에 직접 풀지 마. 드비어스는 소련산 다이아몬드를 전량 매입해서 창고에 쌓아두며 가격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그리고 호주의 아가일 광산이 우린 드비어스한테 안 팔고 직접 팔겠다고 선언하면서 독점은 깨졌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법무부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드비어스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0%에 달하던 드비어스의 점유율은 2000년대 들어 40%대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보다 더 무서운 진정한 최종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즉 실험실 다이아몬드입니다. 과거의 인공 큐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 성질이 100% 똑같습니다. 탄소 원자를 고압 고열로 뭉쳐서 만든 거니까요. 전문 감정사도 현미경으로는 구별 못하고 특수 기계를 써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천연의 5분의 1 아니 10분의 1 수준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환경 파괴도 적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굳이 땅 파서 나온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 라며 랩그로운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드비어스는 처음에 이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그건 가짜 다이아몬드다. 그 다이아몬드에는 영혼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자연이 만든 다이아몬드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비어스는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천재적인 역발상 전략을 꺼내듭니다. 2018년 드비어스는 라이트박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이게 뭐냐? 드비어스가 직접 만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가격 정책이 미쳤습니다. 1캐럿에 $800. 당시 랩그로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비어스가 갑자기 미쳤나? 제 살 깎아먹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드비어스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겁니다. 보세요. 실험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쌉니다. 이건 보석이 아니라 그냥 패션 액세서리예요. 잃어버려도 되는 장난감이죠. 하지만 천연 다이아몬드는 다릅니다. 여전히 비싸고 귀하죠. 진짜 사랑을 맹세할 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즉 랩그로운 시장 자체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서 천연 다이아몬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려는 고도의 이열치열 전략이었던 겁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장사꾼들 아닙니까?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은 대격변기입니다. 드비어스의 점유율은 예전 같지 않고 랩그로운의 공세는 거셉니다. 최근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하지만 드비어스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에게 심어놓은 문화적 DNA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전히 많은 연인은 프러포즈 링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반짝이는 그 돌을 보며 영원을 떠올립니다. 드비어스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제적 통찰을 던져줍니다. 가치는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다.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돌멩이의 사랑이라는 스토리를 입히고 공급을 조절해 희소성이라는 환상을 입히자 전 세계인은 기꺼이 월급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사기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예술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명품 가방, 한정판 운동화,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 수많은 자산이 제2, 제3의 다이아몬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영원하다고 믿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까? 오늘 밤 혹시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게 된다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영롱한 빛 속에 숨겨진 100년의 욕망과 드비어스의 치밀한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멩이 이야기, 드비어스 제국의 비밀이었습니다.